이낙연 기자의 위대한 영도자 전두환 기사 진위. 이승호 에디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여의도 한복판으로 돌아왔다. 이낙연 이준석 공동신당 얘기가 솔솔 나온다. 이 전 대표는 과시라도 하듯 11일 오후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을 만나는 등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대권을 향한 본격 행보를 재개한 셈이다. 그런데 이 전 대표의 앞길을 방해하는 걸림돌 가운데 하나가 동아일보 기자 시절 썼다는 전두환 찬양 기사다. 이 얘기는 최근 개봉돼 1,000만 관객을 내다보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을 계기로 유튜브, SNS 등을 통해 다시 회자되고 있다. 군사 반란을 일으킨 자들에 대한 분노가 불똥이 되어 전두환을 위대한 영도자라며 찬양 기사를 썼다는 이 전 대표한테 튄격이다. 이 전 대표는 1979년 신문사에 입사했고 전두환은 1980년 대통령이 됐다. 비슷한 시기 한 사람은 동아일보에 또 한 사람은 청와대에 둥지를 튼 셈이다. 전두환 찬양의 진위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이낙연 기자의 과거 기사를 확인해봤다. 전두환 찬양 기사는 1983년에 나왔다. 격려사에 나선 권익현 사무총장은 이 나라의 위대한 영도자이신 우리 당 총재 출생지인 이곳에서 평생 동지들이 모여 정기위원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이 지역을 모범지구당으로 만드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 기사를 보면 전두환을 위대한 영도자라고 한 사람은 당시 권익현 민정당 사무총장이다. 이낙연 기자는 그 말을 옮겼을 뿐이다. 그러나 여전히 찜찜하고 꺼림칙하다. 위대한 영도자라는 말을 여과 없이 인용해 독자들에게 내보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심지어 조선일보도 권익현의 발언에서 위대한 영도자란 말은 뺐다. 권익현 사무총장은 경남 합천지구당 개편대회에서 우리 당 총재인 전두환 대통령의 출신지인 이곳을 모범지구당으로 만드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 전두환 때는 영도자라는 말을 하는 아부꾼과 기회주의자들이 많았다. 언론도 마찬가지였다. 대한민국의 아픈 과거다. 그러나 적어도 정치를 하고 국가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에게는 그 과거를 물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기사를 보면 당시 여당의 사무총장 권익현 등은 공공연히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 총재인 전두환 대통령의 출생지도 시종 강조한다. 이 대목에서도 이낙연 기자는 비판 한마디 없이 따옴표만 붙이고 있다. 따옴표 기사는 요즘 언론의 고질적 병폐 가운데 하나다. 예나 지금이나 따옴표는 면죄부가 아니다. 이낙연 기자가 전두환에 대해 영도자는 아니지만 영도라는 말을 쓴 적은 있다.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고 5개월쯤 뒤에 쓴 호의 재확인한 건강한 맹방이라는 기사다. 이 기사는 전두환의 방미 성과를 정리하고 있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4일 대통령 취임 100일로 모두 7,676km의 국내 출장을 하여 하루 평균 76.76km의 국내 여행 기록을 세운 바 있다. 바로 그런 전 대통령의 이번 방미 일정도 취침 시간을 제외하고는 사람을 만나 얘기하고 비행기를 타는 일들로 채워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빡빡한 일정이었다. 대외적으로는 한미 정상의 회귀 선언 자체가 큰 결실이었음은 물론 일본 이씨제국 캐나다 등 전통 우방에 대한 태도에 훈풍을 불어넣었다. 이들 국가들이 그동안 한국에 대해 보여줬던 굴절된 태도들은 이제 적어도 침묵되거나 아니면 선회하는 조짐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북괴가 그동안 한국의 대우방 관계상의 틈을 노리면서 전개해왔던 대서방 접근 책동도 주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나는 군사정부에 명백히 반대하는 사람이다. 반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천편일률로 찬성하는 것은 반드시 찬성의 진위가 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전 대통령이 주로 즉석 연설을 통해 행한 이 같은 발언들은 대교민 접촉이 자연스러움 속에 깊은 고려를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프레스클럽 회견은 시간 관계로 당초 예정보다 단축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는 자신과 자신이 영도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세계 여론을 향해 내보인 적극적 자세로 해석된다. 이 기사에 등장하는 영도라는 말에는 따옴표가 붙어있지 않다. 이낙연 기자가 독창적으로 쓴 말이라고 봐야 한다. 정부 수반이라는 흔한 표현 대신 구태여 영도라는 표현을 갖다 쓴 사람은 이낙연 기자다. 위 기사는 요즘의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를 과장하는 기사와도 닮아있다. 미국을 한 번 방문했을 뿐인데 갑자기 여러 전통 우방에 대한 태도에 훈풍이 분다. 비슷한 기사는 또 있다. 이낙연 기자는 3개월 뒤 전두환의 아시아 5개국 순방 의미를 되새기는 한 아세안 새 협력 시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대체로 전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은 정치적으로는 한국 정부의 대외 이미지 부각의 기회가 될 것이며 경제적으로는 자원외교의 성격을 띠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이 기록될 만한 의미를 갖는 것도 그러면서도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한국에 대해 아세안 진출을 자국 진출에 대한 충격으로 느낄 수 있으며 전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이 북괴 및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주목받을 것은 이 때문이다. 당시 세계는 전두환을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잡은 아시아의 독재자로 보았다. 그러나 이낙연 기자는 대외 이미지 부각의 기회, 오히려 때늦은 감, 북괴 및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주목 같은 낯간지러운 표현을 열거한다. 따옴표 없는 오롯이 이낙연 기자의 생각이다. 백담사로 향하는 전두환 기사를 쓴 사람도 이낙연 기자였다. 시리와 좌절 연속 연희동 272일이라는 큰 제목, 전씨 부부 사저 떠나기까지라는 작은 제목을 단 기사다. 좀 길지만 인용한다. 이낙연 기자의 내면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여러 표현과 수사법이 등장하는 기사다.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가 23일 서울 연희동 집을 버리고 은둔의 길에 올랐다. 80년 9월 1일 11대 대통령 취임 이래 2555일간의 청와대 생활을 마치면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싶다던 그들의 소망은 이날로 부서지고 말았다. 이 기간 연희동에서의 272일은 적어도 전 대통령이 그동안의 생애 중 처음 겪는 시리와 좌절의 세월이었을 것이다. 전 대통령은 그 자신이 유치하고 준비했음에도 9월 17일에 서울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 여론 때문이었다. 올림픽 개막식 전날 밤 전 대통령은 잠을 이루지 못하며 날씨 걱정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서도 검찰은 11월 12일 친형 기환 씨를 구속했다. 이틀 후인 11월 14일에는 하나뿐인 처남 이창석 씨가 소환됐고 다음날 구속 수감됐다. 연희동에서는 다만 이순자 씨의 눈물이 문제였다. 대령 시절 어렵게 장만한 연희동 집을 내놓기 싫었고 무엇보다도 고이 재학 중인 막내 아들을 혼자 남겨둘 수 없었다. 그러나 전 대통령은 부인을 설득했고 이내 이 씨도 마음을 고쳐먹었다. 모든 것을 훌을 털고 은둔을 최종 결심했다. 이때가 19일 밤이었다.